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응용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응용 형상은 지금 정면도를 보면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저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면도와 저면도는 이 절반만 그린 다음에 미러에서 세 번째 응용 형상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토캐드 실행해서요. 우리 앞 시간에 그린 첫 번째, 두 번째 응용 형상 말고 한쪽 부분에다가 세 번째 응용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도면을 보면은 가로가 120, 높이가 64인데요. 절반이니까 60에 64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여기는 60에 높이가 28이네요. 60에 28. 그 다음에 28, 64 직사각형으로 일단은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의 윤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현재 설정을 해야겠죠. 자, 렉탱글 명령 상대 좌표로 60, 64. 그 다음에 그대로 카피해와서 자, 여기 높이가 28이 되어야 되니까요. 스트레치 36 스트레치 하면은 2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는 32 스트레치 하면은 2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릴 우측면도와 저면도는 이 부분의 선을 우측면도에서 가져와야 돼요. 치수로 측정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선을 우측면도에서 인출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라인 하나 그어주고요. 또 우측면도에서도 라인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인 하나, 우측면도에서도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끝점과 이 끝점을 그어주세요. 정확히 45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지워주고요. 자, 이 선의 용도는 우측면도와 저면도를 연결해서 우측면도에서 그려진 형상을 이 선을 이용해 저면도로 이렇게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직사각형은 분해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25, 옵셋 38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저면도는 그대로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또 완성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 부분 형상을 그렸는데 여기 일단은 구멍을 도시를 해준 다음에 저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옵셋 14, 또 옵셋 14 한 다음에 파이 13mm네요. 트림해서 잘라주고 자, 요 선과 요 선은 센터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우리 2mm씩 연장해서 완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못따기 5를 줘야 되는데 챔퍼 명령 실행해서 자, 각도 못따기 길이 5mm 그 다음에 각도값 45도 그 다음에 2선 클릭하고 2선 클릭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면도로 넘어갈게요. 자, 저면도에서 이 부분 형상, 그 다음에 10mm, 그 다음에 이 두께 완성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선 같은 경우는 우리 우측면도를 그려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옵셋 33mm에서 이 선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33mm. 도면층 특성 목사로 외형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저면도로 넘어가서 이 선도 마찬가지로 센터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옵셋 10mm 그리고 X라인으로 요 두 선 가져와서 트림 또 트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 트림이 되어야겠네요. 선이. 자,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자, 요 선은 우측면도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홈 옵셋 10mm, 옵셋 4mm 트림해서 잘라주고요. 도면층 특성 복사 해주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선, 요 선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를 그려볼게요. 우측면도는 단면 형상인데 먼저 여기 경사진 부분과 못따기 부분을 그려준 다음에 이 파여있는 홈 부분과
여기 이제 나머지 형상들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 44. 자, 그리고 우리 라인 하나 선 쭉 그려서요. 로테이트 기준점 찍고 시계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보호 붙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27 엔터.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못따기 10mm 해줘야겠죠. 챔퍼 각도 옵션 못따기 길이 10mm 각도 45도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클릭하면은 이렇게 일단 윤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파여있는 부분의 형상을 완성을 할게요. 자, 아래에서 10mm고 40mm 가서 여기서 서클 명령으로 원을 그려준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mm 옵셋, 그 다음에 40mm 가주고요. 선은 연장해주고, 자, 여기를 중심점으로 반지름 18 하고 트림. 그리고 트림.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끊어주고요. 자, 랭슨 명령으로 2mm씩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여기 부분 옵셋 4mm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외형이 완성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요선을 이렇게 가져와서 정면도 형상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또 비치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트림으로 잘라주고 또 선이 하나 비치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형상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면도 형상을 완성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저면도에 비칠 요선과 요선 그대로 가져와서요. 트림 해주고, 자, 그대로 저면도로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 못따기 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트림. 그 다음에 이 선은 안쪽에 비치는 형상이니까요. 여기서 트림. 자, 필요 없는 선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요? 네, 정면도에 이 부분 은선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여있는 구멍에 대한 형상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치는 형상 그려줘야겠네요. 자, 라인 명령으로 쭉 트림 해주고, 수문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X라인으로 4분점, 그 다음에 중심점 갖고 와서 트림 명령으로 깔끔하게 절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문선을 도면층 특성 복사 해주고 랭슨 명령을 실행해서 2mm씩 연장해 준 다음에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부분 형상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네, 여기 수문선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외형선과 수문선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고요. 자, 수문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 여기를 단면에서 잘려나갔을 때 지금 원과 여기 홈이 만나서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터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중심선과 자, 이 선, 요 원의 사분점이 수문선으로 보이겠죠. 자, 중심선은 랭슨 명령으로 2mm씩 연장. 특성 복사. 수문선도 특성 복사. 자, 그 다음에 터져 있는 요 부분. 자, 이 부분 가져오고, 이 부분 가져와서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 그럼 형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 부분 형상도 완성이 되었고 지금 형상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정면도랑 저면도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정면도와 저면도를 선택 후에 미러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저면도 형상 같은 경우는 제가 깜빡하고 중심선을 2mm씩 연장하지 않았네요. 자, 연장. 그 다음에 정면도와 저면도
형상을 선택하고 미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 엔터 하면은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우측면도 단면된 부분에 해칭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치수 기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칭 명령 BH, 그 다음에 내부점 선택, 해칭이 들어갈 점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기본 해치 패턴 앵글이 적용되었는데 패턴을 바꿔줘야겠죠? 안시 30일. 그 다음에 뭐 간격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확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실선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도면, 현재 우리가 도면층을 가는 실선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치수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중심선 같은 경우도 선 종류 축척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요 원의 중심선 같은 경우 실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축척을 0.5로 한번 바꿔주면 다시 0.5로 바꿔주면 이렇게 중심선이 잘 예쁘게 표시가 되네요. 자, 특성 복사로 나머지 중심선에도 입혀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형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층을 치수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딥라이너 28mm, 여기서 120mm, 그리고 원의 위치 14mm,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그 다음에 폭 64mm, 그리고 66, 76mm.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치수를 기입해야 되는데 못따기 치수는 우리가 보는 이렇게 C5라고 기입해도 되고 여러분들 아니면은 클릭 그 다음에 문자 편집창 들어가서 5, 그 다음에 소문자 X 45% D 하면은 우리 이렇게 못따기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아니 저면도부터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다시 선형, 여기까지 14면은 다시 문자 편집창 들어가서 2-%C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 그리고 우리 아랫부분에 폭 치수 20, 높이 4mm.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치수 10mm. 위치는 여기와 동일.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치수 기입해 보겠습니다. 10mm, 28mm, 40, 44.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기입이 되어야겠죠. 라운드 18. 그 다음에 각도 치수 27도.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따기 치수. 이번에는 그 지시선으로 C10이라고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시선 명령 Q 리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 찍어주고요. 여러분들 지금 직교 모드가 켜 있는데 우리 극좌표 추적 모드를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자, 극좌표 추적의 오른쪽 마우스 설정창 들어가 보면 각도 중분값이 45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45도 위치에 여러분들 극좌표 추적돼서 이렇게 선이 스냅되고요. 자,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엔터, 엔터, 그 다음에 C, 10,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못따기 치수도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치수 기입이 다 완료가 되었나요? 자, 간격을 좀 조정해 주고요. 자, 치수 기입이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치수 간격은 우리 딤스페이스와 이 간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응용 형상을 완성하였습니다.